환절기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목 디스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201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8월에 목 디스크로 진료를 본 환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 때문에 더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환절기에 목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목이 좀 아프든지 몸이 찌뿌드드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에 있다 보면 목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름철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성향들이 보이는데요. 네. 여름철에서 이렇게 환절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낮에 많이 덥게 되죠. 이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 안에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근육의 기능들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 목을 받쳐주는 근육들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목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 쪽에 통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활동량이 많은 여름철에서 이제 뭐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목이 자고 일어나서 삐끗한다라는 부분들이 낙침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가하는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목이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목 디스크인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근육과 인대 쪽의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오래되고 지속되고 내가 평소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목 디스크 쪽으로 이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의 구조는 지금 우리 머리가 있고 총 7개의 목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디스크라는 연골 조직들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신경이 타고 내려가는데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지나가는 부분들이 침범을 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목 디스크가 위험한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목이 한번 살짝 삐끗했다 아니면 뭐 팔이 살짝 저리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전조 증상들을 무시하고 점차 치료가 없게 되면 증상들이 더 심화가 되고요. 쉽게는 뭐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쪽이 뻐근하다 아니면 팔 쪽이 손이 약간 저리다 이런 식으로 목 디스크가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꼭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목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인은 자세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목 디스크의 경우는 자세,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할 때 어떤 자세가 많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꼿꼿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지 못하고 점차 굽어지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의 정상적인 커브는 앞쪽으로 살짝 밖으로 나가 있는 C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죠. 일자목 증후군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자목이 됐을 때는 목 앞쪽에 걸리는 하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를 누르게 되는 거죠. 자, 풍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 앞쪽을 누르게 되면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가려는 힘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 뒤쪽에는 신경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경을 자극하는 순간부터는 목 디스크의 주된 통증 그리고 신경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우리가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내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 이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때 내가 생활 습관이 좋거나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목의 근육들이 탄탄한 사람들은 웬만한 충격이 왔을 때도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세가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주변에 둘러보시면 거의 다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일자목 증후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평소 때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들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가벼운 충격이 온다고 해도 목을 삐끗한다고 해도 네.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증상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가장 먼저 증상들이 시작되는 것들은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삐끗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 뒤쪽으로 갑자기 당기는 뭔가 쭉 수축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일반적인 목의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반나절만 지나도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도 이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고 점차 두 가지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보통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등 뒤쪽에 보통 날개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등 뒤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점차 느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신경적인 증상들이 더 많이 이어지게 되면 팔 쪽을 따라서 손까지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뭔가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통증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가는 증상들, 하루나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의 통증이 제어되지 않고 증상들이 더 이어진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환자를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젊은 환자분이세요. 요새는 디스크의 퇴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처음에는 더 잠을 높아지고 잘못 있습니다. 자서 목이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목도 잘 안 돌아가고 팔에도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네, 목 쪽에 지금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텐션이 많이 가. 자,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서 신경 쪽에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좀 아프겠네요. 잘 안 돌아가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느껴지게 되죠. 네. 너브르트 지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6번하고 7번 쪽에서 나오니까 팔 쪽에 목에 통증이 있으면 상당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에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수면 장애라든지 네. 아니면 불편함들이 더 많이 호소하게 되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목 쪽에 교정을 하고 있는 추나요법 과정입니다. 먼저 목을 가볍게 풀어주게 되고요. 추나요법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풀어준 다음 목에 틀어진 부분들을 맞추게 됩니다. 뼈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네, 맞습니다. 뼈에 이제 관절들이 있죠. 네. 그 관절들의 불균형을 다시 맞추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약침요법이라고 해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통 목 디스크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후두통이라고 하죠. 머리 뒤쪽으로 통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육이 경직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 승모근이라는 근육들의 침치료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약간 따끔한 정도겠네요, 통증. 네. 보통 이제 따갑다, 네. 쓰라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뻐근한 쪽에 가깝습니다. 네. 자, 치료 끝난 후에 목의 움직임을 다시 만든 상태고요. 조금 더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화면 보면서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검사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일단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이제 증상을 청취를 하게 돼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안쪽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학
이학적 검진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환자분의 목을 돌려보면서 그다음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들을 막아보면서 이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총 3가지 증상과 그다음에 엑스레이 소견과 이학적 검진 이렇게 3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정밀 검진을 통해서 내 목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진이라고 하죠. 진단을 내리게 되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간단한 자가 검진 방법들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의 경우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목을 앞으로 숙일 때는 크게 통증이 없고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등으로 우리가 목을 젖혀서 천장을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들이 안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스펄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목을 왼쪽 편으로 돌리고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살짝 뒤로 젖힌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목을 살짝 머리를 눌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신경에 자극이 나타난다. 한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부위에 신경의 문제, 정확하게는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병원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검사나 혹은 진단을 통해서 목 디스크로 이제 판명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네, 3가지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네. 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했을까요? 신경 주변으로 약침이라는 한약에서 정제한 약침요법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신경 쪽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염증 반응들을 줄여주는 것들이 목적이고요. 상태가 심하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일 때는 우리가 벌침 또는 봉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벌독에서 추출한 그런 용액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랑 그다음에 신경에 손상된 부분들은 우리가 한약을 주기적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여러 가지 용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시는 약들을 통해서 디스크의 부종이나 염증 반응을 좀 감소를 시켜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알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경에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또 우리가 복구시킬 수 있는 이렇게 2가지의 한약 요법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언급이 됐었는데 목의 결국 자세의 문제는 우리가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을 통해서 다시 또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랑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때는 동작침이라는 시행을 하는데 동작침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침을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환자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자의 네. 목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급성의 상태에서 동작침을 시행을 하고 나면 환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급성의 통증들을 치료하는 이런 4가지의 요법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서 본 치료들로 호전된 환자들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네, 63세의 여성분이셨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서 문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뭔가 찌릿하는 통증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급성의 목 디스크 환자분이셨고, 자, 지금 좌측편에 MRI 소견을 보면 6번하고 7번 쪽의 디스크가 까만색으로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뒤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거의 다 막아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동작침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됐고 동작침 시행 후에는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조금 더 전문화된 약침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먼저 집중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후에는 디스크의 흡수를 도와주고 신경의 손상을 다시 또 막아주는 한약 요법들을 주기적으로 투여를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해서 한 2개월 정도 치료 후에 최종적으로는 안쪽에 디스크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디스크의 용적이 많이 감소를 했고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로를 다시 또 확보를 했던,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완벽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네, 한방 치료는 우리가 인체 친화적이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 쪽의 문제들, 목 쪽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태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의 통증들을 빠르게 처치하는 것들, 하루빨리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내원을 하시는 것들, 이게 가장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신경 쪽에 너무 심하게 차단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다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의 발전으로 꼭 수술이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마비라고 해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에 마비가 와서 내가 내 팔을 들 수 없다든지 허리 쪽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수술까지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예방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 자세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네.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컴퓨터나 TV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네. 이럴 때 내가 자세를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꼿꼿하게 앉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으니까 평소 때 근력 운동도 약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중간중간 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들 이것만 해도 목 디스크의 예방에 충분히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